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G 최영 실장입니다. 2021년 10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지속가능 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SLB에 대해 ESG 팀 조병준 팀장님, 조정삼 수석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SG 팀장 조병준입니다. SLB가 어떻게 지속가능 금융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개념은 무엇인지를 시장 동향과 함께 말씀드리고, 국내 지속가능 금융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G팀 조정삼 수석입니다. 조병준 팀장님에 이어 실제 발행된 해외 SLB 사례를 통해 KPI의 종류와 SPT 수준을 소개하고 발행자와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작년부터 스페셜 리포트 발표, 신용평가 업계 최초의 ESG 금융상품 인증평가 실시, 정부 당국 및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국내 ESG 채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링크드 본드, SLB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를 최초로 발표하였습니다. 조병준 팀장님, SLB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SLB가 무엇인지 소개하기 앞서 등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채권은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안착하였습니다. 하지만 ESG 채권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격 프로젝트가 없거나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기업은 ESG 채권 시장의 화랑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녹색 채권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발행 실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기업의 발행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비재, 원자재, IT, 기술, 통신, 운송, 물류 기업의 경우 그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존 ESG 채권이 과연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ESG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가, 추가적인 ESG 개선 효과는 측정 가능한가 하는 의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ESG 채권의 한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G 프로젝트 기반이 아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ESG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SLB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기존 ESG 채권과는 달리 SLB는 조달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SLB는 조달 자금을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SLB는 사전적으로 ESG 목표를 제시하고 특정 시점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표면 금리 상승 등 발행자에게 추가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도록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회사의 ESG 전략 및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걸 달성하는데 이만큼 걸겠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SLB는 기존 ESG 채권과는 별개의 유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ESG 채권의 새로운 유형으로 SLB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SLB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과 동등하게 ESG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존 ESG 채권이 자금 용도 기반 ESG 채권이라고 한다면 SLB는 목표 기반 ESG 채권인 거죠. 자금 용도 기반 접근 및 목표 기반 접근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발행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 연계의 녹색 채권과 같은 상품 구성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2021년 3월에 일본의 다카마츠 컨스트럭션 그룹은 지속 가능 연계 녹색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자금 용도인 적격 프로젝트는 그린 빌딩 건설 비용이었고 ESG 목표는 36개월간 SDG 공헌 매출액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금 용도 기반이 ESG 채권, 목표 기반이 SLB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 기반에서 ESG 목표가 바로 KPI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SLB에서는 핵심 성과 지표인 KPI를 선정하고 이 KPI에 대해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인 SPT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라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KPI가 되고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이 SPT가 되는 겁니다. 이 SPT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율 스텝업 등 채권의 특성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SPT의 달성 여부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SLB의 필수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KPI의 선정과 SPT 설정이 핵심 구성 요소로 보이는데요. KPI와 SPT에 대한 요건도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는 KPI가 발행자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PT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거 달성 실적이나 외부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충분히 의욕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금 용도 기반 ESG 채권에서 적격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SLB에 있어서는 적절한 KPI를 선정하고 SPT를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SLB 발행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SLB가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는지 현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지속가능 금융시장 발행 실적을 보시면 2016년까지는 녹색 채권, 녹색 대출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 SLL과 SLB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채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세분화가 진행된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 채권에서 소외된 업종의 기업들이 SLB를 활발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의 경우에는 원자재, 소비재, 그리고 운송 물류 기업의 녹색 채권 발행 금액 비중이 각각 2%, 4% 및 2%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SLB에 있어서는 각 산업의 발행 비중이 각각 25%, 18% 그리고 1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활발하게 SLB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SLB에 대한 투자 수요 또한 충분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발행회사의 구체적, 정량적 ESG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ESG 목표와 경제적 이익을 연동시킬 수 있다는 매력 요인이 투자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산업 집중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속가능 금융시장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이 우선 SLB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SLB 발행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의 발행이 편중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발행 규모를 녹색 채권과 비교해 보면은 2020년 녹색 채권 발행 규모가 2,400억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SLB는 160억 달러에 불과해서 격차가 아직까지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발행 기업과 투자자가 SLB의 매력 및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어서 발행 규모의 격차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월별 SLB 발행 규모를 보시면 ICME가 지속가능 연계채권 원칙을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성장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행하는 모든 채권을 SLB로 발행하겠다고 올해 초에 선언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쪽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은 SLB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시장에서의 SLB 발행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 지속가능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 중심이었던 국내 지속가능 금융시장에서 2021년 들어서 다양한 일반 기업이 적극적으로 발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ESG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추세를 감안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도 SLB 발행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SK텔레콤이 싱가포르 DBS 그룹으로부터 ESG 연계 대출을 받은 바 있고요. 작년에 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3호 형태로 SLB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국내 SLB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SLB에서 핵심 요소인 KPI를 선정하고 SPT를 설정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외에서 발행된 SLB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선 수석님, KPI로는 어떤 지표들이 선정이 되고 있나요? 네, 외부 검토 보고서가 공시된 39건의 SLB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이 중 3건을 제외한 36건이 환경 관련 지표가 KPI로 선정되었습니다. 39건의 SLB에서 총 63개의 KPI가 선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온실가스 관련 KPI가 34개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이 12개, 재생원료 사용 및 쓰레기 재활용 5개, 수자원 사용 및 재생이 4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KPI가 제일 많네요. 네, SPT는 어떤 수준으로 설정이 되었나요? 30개의 온실가스 관련 KPI에 대한 SPT들은 평균적으로 11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3.1%의 감축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웰빌로우 2도시의 연평균 감축률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 SLB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아이리스 같은 외부 검토자들은 이들 SPT 감축률 수준을 발행사의 과거 달성 수준이나 외부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의욕 수준을 판단하는데요. 앞서 보신 30개의 SPT에 대해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의욕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국내 지속 가능 금융시장에서도 조만간 SLB 발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요. 발행자나 투자자 관점에서 시사점이나 유념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발행자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시장의 범위가 확장되고 특히 적격 프로젝트를 찾지 못했던 기업들은 ESG 채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SLB는 SPT를 달성했을 때 금리 등 채권의 조건이 변동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LB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발행자의 실질적인 이자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SLB 발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관련 성과를 이미 발표해온 회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ESG 채권은 그린워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SLB는 그린워싱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점이 있습니다. 자금 용도 기반인 기존 ESG 채권은 조달 자금이 적격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ESG 개선 효과가 모호한 프로젝트의 적격성이 인정되었다거나 ESG 채권 조달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린워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SLB는 조달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고 KPI나 SPT가 명확한 수치로 제시되기 때문에 ESG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SLB를 발행할 때 회사의 ESG 경영 목표와 부합하는 KPI와 SPT를 설정하고 장기에 걸쳐 SPT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유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SLB는 그린워싱 리스크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SLB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영역으로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린워싱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린워싱 리스크가 감소하는 점은 이점이 됩니다. 해외 지속가능 금융시장을 보면 녹색 채권과 SLB 투자자 구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SLB가 기존 ESG 채권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SLB도 기존 ESG 채권과 동일하게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SLB를 기존 ESG 채권과 동일하게 분류해야 하고요. ESG 채권에 부여되는 혜택은 SLB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 중앙은행이나 많은 해외 거래소에서 SLB를 기존 ESG 채권과 동일하게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ESG 채권에 대해 외부 검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SLB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수자원, 토지, 생물 다양성 보전과 같은 다양한 ESG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를 유도하고 지표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LB에 관한 팟캐스트를 촬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ESG 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